자,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 움직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텐데, 지루한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이런 주요 지지선대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수페타시스 끝났네. 뭐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로 좀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자, 많이 불안하시고 힘드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선 때까지 이탈을 하면서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지금 같은 선에서 공포에 질려 던지고 싶어 할 때 차트 넘어서 주체들은 지금 이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역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탈 왜 무서운 하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인생 타점이 좀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가 우리들의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자, 우리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 다들 좀 힘내자는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수페타시스 움직임 절대 무너지는 차트라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수개월 동안 지켜왔던 이 생명선에 대한 이탈은 지금뿐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적인 이탈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추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들이 소폭으로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 주체가 지금 이탈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뭐 주요 장기선, 단기선 할 거 없이 이탈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흐름이 계속적인 흐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소폭 줄었다는 건 지금 위에 있던 상단에 있던 매물들이 이제는 던지는 게 끝났다, 정리가 되고 있다. 그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정리 구간을 통해서 응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탓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건 개인들의 투매만 유대하는 그런 가짜락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매물대 최하단에서 에너지를 다시 한번 모으면서 상승의 스프링을 정말 꽉 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북미 빅테크향 차세대 MLB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 수급을 좀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가장 많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개인들은 지금 이런 급등락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흔들려요. 하지만 기관들은 지금 계속적인 수급을 통해서 비중을 높이고 있더라. 특히나 우리가 3월 10일 날 같은 경우 개인들은 매도를 보였지만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비중을 모으는 과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3월 10일 날 이날이었습니다. 음봉 하나 띄워놓고 개인들의 매도를 부추기게 만들어 놓으면서 본인들의 비중을 높이는 양봉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비중을 높이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개인들에게는 공포를 주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비중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그들의 의도가 좀 정확히 보이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본인들이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직 이탈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 비중을 토대로 가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글로벌 AI 서버 시장에 대한 확대 수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이 상승,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흔들림은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특히 오늘 나오는 거, 오는 흐름 다시 한번 양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더 큰 하락을 통해서 개인들의 공포로 빠뜨리는 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박 선생이 옳은데 그럼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기회는 잡을 수 있겠지만 지금 비중을 만들고 있는 이런 주체의 흐름과 같은 기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왜냐? 얘네들은 지금 같은 구간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중을 만드는 장면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흔들림 이제 당할 게 아니라 같이 비중을 만들어가면서 그 기대치를 같이 한번 떼화시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고점에서 추가적인 매도를 통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려서 우리도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불안해서 던지면 그게 바로 주체들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이런 고저 차이를 만들어서 비중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내 비중은 확실하게 늘려 놓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런 상승 파동을 충분히 올라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비중에 대한 승부가 이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들은 단순해요. 앞으로 이제 800억 규모의 시설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더욱 더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히나 금요일입니다. 지금 21선을 깨고 마감한 오늘 종가를 보면서 주말 내내 다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로 아마 생각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체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쳐서 던질 때까지 파동을 그리면서 지루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 파동에서 여러분들 멘탈 털리고 나면 그때서야 와 이제 다 털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격을 만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장중에 이런 파동이 어디서 저점을 찍고 또 어디서 고점을 찍는지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지 그런 찰나의 순간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본업도 계시잖아요. 거기다 가정도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사실 24시간 차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이슈까지 대응을 하면서 수급에 대한 흐름과 함께 호가에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걸 24시간 본다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상승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아니다. 치밀한 비중 전략과 함께 대응에 대한 기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홀딩하면서 그냥 내동매매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파동을 이용해서 주체가 원하는 그 가격대에서 비중을 극대화했을 때 비로소야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본업과 가정에 집중하세요. 제가 뭐 하는 일이 항상 뭐 모니터를 켜면서 이렇게 장중의 흐름과 기관들의 수급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제 본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는데 극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타이밍에 비중을 좀 잡아야 되는지 그런 골든 타임을 바로 꽂아드릴 겁니다. 하지만 저도 채널이라는 것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지만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나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내동매매 끝내고 이런 상승 파동이 왔을 때 이런 정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회가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타점이 무엇인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금 21선 기준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단기선들이 21선을 만났을 때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21선에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어땠어요?
과거에도 보시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21선을 근간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고 이격이 벌어졌을 때 하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이런 고저 차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대시세를 터뜨리는 구간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대시세에 대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온전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딜 통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좌에 대한 복구를 하면서 계좌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수페타시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어떻게 좀 잡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명분이라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PCB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글로벌 AI에 대한 열풍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AI에 대한 열풍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이런 AI 가속계 근간을 만드는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이수페타시스더라. 그래서 오늘 차트 이런 흔들림은 거대한 가치가 폭발하기 전에 아주 작은 진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보면 지금 고부가 가치 이런 MLB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영업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빅테크 기업들이 더 높은 이런 층수의 PCB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는 독점적인 지위를 지금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현금과 최근 단행한 이런 800억 규모의 시설 투자는 미래 수요에 대한 주체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10만 원대 가격에서 움직였던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볼 수 없는 추억의 가격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을 주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면서 조용히 상승 파동의 흐름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이미 숫자로 증명이 됐고요. 우리는 그 가치가 언제 가격으로 폭발하는지 상승의 순간만 즐기면 되신다는 겁니다. 기간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막연한 상승이 나온다? 그건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쯤 이탈도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또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흔들림에 더 이상 뇌동매매로 더 이상 대응할 게 아니라 이제는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확실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 박 선생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좀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